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픽을 바꿔서 국민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번 챕터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강조할 건 뭐냐 그러면 이 GDP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소위 말하는 국민소득입니다. 근데 어쨌든 GDP가 Gross Domestic Product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GDP가 한 나라의 전체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전체 스펜딩 지출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GDP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던 GD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물가의 영향을 통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GDP가 일종의 이제 소득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소사이어티의 웰빙, 뭐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 소사이어티의 어떤 뭐 생활 수준, 소득 뭐 스탠다드 오브 리빙, 혹은 뭐 후생 수준, 복지 수준을 매정하는지 측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여기는 제가 좀 안 써놨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제가 이제 일종의 저희가 배웠던 지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저희 수준에서 간단하게 배웠던 툴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번외로 한번 이제 교과서는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한번 현실 세계에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이제 필요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GDP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의 데피니션. 이게 GDP의 데피니션입니다. 이제 Market value of all final goods and services produced within a country in a given period of time. 한국말로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에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되어 있는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 데피니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기간 동안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치가 뭐냐 도대체? 마켓 밸류라는 게.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면, 그죠? 우리 뭐 이마트든 홈플러스에 가면, 시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건 파는 시장에 가면, 서비스 파는 시장에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물건하고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마다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격이 붙어 있죠. 그래서 모든 상품은 다 뭐로 측정됩니까? 모든 상품에 대한 가치는 결국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데, 왜 GDP를 이제 이 최종대가 국내 총생산을 왜 모든 최종대와 서비스의 이제 시장 가치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 한 나라에 도대체 한국에서 올해 작년 2020년 동안 뭐 생산했어? 그러면 가만 있어 보자. 보니까 갤럭시 21 뭐 100만 대, 뭐 현대자동차 소나타 뭐 10만 대, 뭐 제네시스 뭐 15만 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아 자동차 뭐 솔 2만 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지? 뭐 스타벅스 커피 뭐 5만 잔, 뭐 카페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무슨 김밥 몇 개,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거 아마 이 뭐지, 뭐 생산했고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 다 뭐지 손으로 써내리기 시작하면 말하려면 아마 뭐 하루가 뭐겠습니까? 며칠 맨날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딱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의자 100개 뭐 이렇게 다 쓰기가 복잡하고 상품 종류도 무수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단위로 하면, 의자가 의자 가격이 하나에 뭐 10만 원인데 그게 100개.
그러면 얼마지? 10만 원 곱하기 100개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무슨 솔 자동차 한 대당 2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뭐 2만 대. 그러면 얼마?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시장 가치로 다 더하면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오겠죠. 그게 마켓 밸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어 있는, 그런데 왜 마켓 밸류라고, 그게 이제 밸류인데 왜 마켓 밸류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어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해가 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마켓 밸류라고 그러고, 대신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 어머님이 여러분들 집에서 해주는 밥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그 거래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부모님들이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세탁한다, 옷을 세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만 GDP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또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서 시장 가격으로 시장 가격에다가 상품의 양을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서 시장 가치를 만들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만 GDP에 포함한다는 거였고,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왜 이걸 포함하지 않느냐는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하우스워크도 포함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스스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편리하지 않을까. 편의성의 문제인 거지. 누구도 다 이걸 원하죠. 집을 넣기를 원하지만 이걸 하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물어볼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못 찾아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모든 파이널 굿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입니다. 왜 파이널 굿이냐? 왜 파이널 굿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파리바게뜨에서 만드는 여러분들 식빵을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파리바게뜨 식빵이 맛있나? 아무튼 파리바게뜨에서 무슨 빵을 사 먹는다 그러면 그 빵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중간재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간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이 GDP는 뭐냐면은 이 중간재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중간재는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최종재만 GDP에 포함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냐 그러면 이 최종재의 가격에 우리가 이 뭐지 빵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빵의 시장 가격이 있겠죠. 그걸로 이제 GDP에 측정했는데 마켓별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파리바게뜨 만드는 식빵을 파는데 식빵에다가 또 파리바게뜨에 들어갔던 밀가루도 여기다 포함시켜버리면 이 중간재인데 그것 다 포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DP가 이제 더블 어카운팅이 되겠죠. 이중 계산이 됩니다. 왜 이중 계산이 되냐면 식빵 가격에 이미 밀가루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밀가루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일했던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기계 가격도 빵 만드는 기계에 사용했던 기계 가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빵 가격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이미 이제 그게 사용되어 있는 가치가 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파이널 굿과 서비스만 GDP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재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상품 가격에. 그런 의미고. 요거는 이제 최종재 말고 이제 파이널 말고 상품과 서비스인데, 상품과 서비스는 그런 거죠. GDP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DVD,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런데 DVD는 요즘 잘 안 쓰겠죠, 그지? 뭐 자전거라든지 뭐 비어라든지 김밥 같은 이런 것들이 상품이고, 그다음 서비스도 있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뭐 드라이 클리닝이라든지, 뭐 음악회 간다든지, 여러분들 뮤지컬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통신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GDP에 포함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생산된 건데 뭐냐면 올해 생산된 것만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생산된 것만 포함이 시키고 이미 작년에 생산된 거는 GDP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어, 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서 다 팔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사는데 교과서를 올해 지금 뭐지 샀던 게 있고 그지? 아 아니요, 좀 다르게 얘기하죠. 잠깐만. 그 둘 다 이야기하죠. 뭐 아까 제가 했던 그 이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까 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2020년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올해 2021년에 팔았으면 이때 그 GDP는 2021년에 판 거는 2020년에 만드는 거를 2021년에 파는 거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2021년 GDP에 포함시키지 않고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못 팔면 2020년 현대자동차의 재고에 그 제품이 들어가서 그 재고는 2020년 GDP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만든 제품은 지금의 GDP에만 포함을 시키지 과거에 만든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가 2020년에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2020년에 못 팔게 되면 그거는 2020년에 재고로 남아서 2020년 GDP에 포함이 되고 2021년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그거를 2021년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학 원론 책을 샀는데 새 책을 안 사고 중고책 살 수가 있겠죠 올해. 그러면 이 중고품에 대한 거래는 GDP에 올해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 책이 새 책이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2년 전에 그 새 책을 누가 샀다면은 그때의 GDP에 이미 2년 전 GDP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GDP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가 포함하는 건 항상 그해 GDP는 그 해에 생산된 상품들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생산된 제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within country라는 건 뭐냐면 GDP는 항상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오면 이거는 한국의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한국의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왔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가 미국의 GM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GDP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GDP에만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한국에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만들었던 한국 사람이 만들었던 한국 내에서 만들어지면 그 모든 제품은 한국의 GDP에 포함이 되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외국에서 만든 거는 외국 GDP에 포함이 되지 한국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피니션 within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 나라 내에서 만들어진 것만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치? 다음 기본 피어리드 타임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2020년 GDP라는 건 2020년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필요한 거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라든지 GDP를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기간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으로 주어져 있고 혹은 이제 쿼터별로 이제 GDP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GDP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GDP가 측정이 되면 그 측정된 GDP를 가지고 이제 매 분기마다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GD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GDP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마켓 밸류가 무슨 의미인지, 파이널이 무슨 말인지, 그지?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생산된 게 언제 생산된 건지, 그다음에 within a country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에 in a given period of time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GDP 데피니션이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혹은 GDP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기간 내에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라는 걸 이제 GDP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DP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탑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